불타는 하늘입니다. 에어리어 88에서 인상적인 명장면 중의 하나로서 험준한 계곡 사이로 힘겹게 비행하며 침투해온 용병들의 전투기들이 계곡을 빠져나와 무사히 적의 기지에 도달하는가 싶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 요격을 걸어오면서 큰 손실을 입혔던 전투기들이 있었습니다. 계곡 뒤에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수직으로 솟아오르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공격하는 장면에는 당시로서는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죠. 이 전투기가 바로 영국의 자랑 수직 이착륙 전투기 해리어였습니다. 이 매복전의 영상에서는 해리어가 가동식 트러스트를 사용하여 환상적인 기동수를 선보이며 에어리어 88 용병들의 전투기들을 상당수 격추시켰죠. 극중에서 해리어들이 수행한 매복작전이라는 명장면은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함대 수호신으로 맹활약했던 영국 해군의 시 해리어 전투기들의 활약상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불타는 하늘의 매니아 리뷰, 이번에는 영국의 자랑 수직이 착륙 전투기 해리어와 이 해리어들이 맹활약하게 되는 1982년의 포클랜드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4월 2일 남대서양의 외딴 섬 포클랜드 제도에서 난데없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대규모의 아르헨티나 해병대가 갑자기 상륙하여 영국군 수비대를 무장 해제시킨 후 이 섬을 아르헨티나의 영토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영국이 포클랜드 제도라고 부르는 이 섬들은 우리나라의 전라남도와 비슷한 정도의 면적을 가진 커다란 섬들이 모여있는 제도입니다. 1800년대 제국주의 시절 영국이 경쟁자였던 스페인을 몰아내고 이 제도를 점유한 후에 영국령으로 선포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이 섬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국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죠. 아르헨티나는 이 섬들을 말비나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833년 막강했던 대영 제국은 이런 주장을 간단히 묵살하고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등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모두 추방했으며 오로지 대영 제국의 국민들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이 섬들은 대영 제국의 일부로서 통치되고 있었죠.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영토를 억울하게 빼앗긴 것으로 생각했고 북반구의 나라 영국이 남반구의 나라 아르헨티나 근처에 있는 섬들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 제국주의 잔재라며 비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말비나스의 영유권을 그 후로도 계속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2차 대전이 끝난 후 1945년에는 유엔이 중재에 나서 대화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유엔의 중재라는 것이 별다른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서로 자국의 의견만을 내세우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불안한 상황은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의 해병대가 포클랜드를 전격적으로 침공하여 점령하는 것으로 깨져버리게 됩니다. 1982년 당시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자였던 갈티에리 대통령은 국내에서 반군부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내부의 불안을 외부로 돌리는 방법으로 군부 정권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억울하게 빼앗긴 고유 영토의 회복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 말비나스를 영국에게서 빼앗기만 하면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불안한 국내 정세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그동안은 말로만 영유권을 주장하며 감히 대들지도 못했을 정도로 강력한 영국이라는 상대에게 이런 과감한 군사적인 모험을 감행한 이유는 2차 대전 후 국력이 많이 약해진 영국에 대한 과소평가와 함께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에 대한
남성 우월적인 오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르헨티나군이 기습적으로 말비나스를 점령하고 병력을 배치하면 쇠약해진 영국이 골치 아픈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남반구의 말비나스를 쉽게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비나스에 대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정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억울하게 빼앗긴 우리 땅이라는 국민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군의 말비나스 상륙 작전은 국민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갈티에리의 전략이 먹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달리 영국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국 의회가 포클랜드 제도를 빼앗긴 책임을 묻고 대처 수상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대처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즉시 강력한 군대를 파견하여 포클랜드를 되찾고 우리 영국이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단호한 의회 연설을 하였으며 영국민을 한마음으로 단합시키는 데 성공하게 되지요. 아르헨티나 측의 예상과는 달리 영국의 대응은 매우 신속했는데 대처 수상의 단호한 결정으로 포클랜드를 탈환하기로 한 결정이 내려지자 영국 해군은 전투 배치가 가능한 함대를 최대한 끌어모았으며 결국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한 총 43척의 기동함대가 편성됩니다. 아무리 쇠약해졌다고는 해도 대영 제국의 영광은 아직 저물지 않은 것으로 보였죠. 출격 준비를 마친 함선들이 한 척씩 영국을 떠나 머나먼 포클랜드를 향해 전속으로 항진하며 함대의 대열로 속속 합류했습니다. 이로써 1982년 4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전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되는 이른바 포클랜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에 의한 완벽한 점령이 수행되어야 했는데 병력과 장비를 섬까지 수송하는 해군 함대와 상륙작전 이후 지상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작전 지역에서 아르헨티나의 공군기들을 물리치고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는 항공 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입장도 마찬가지여서 아르헨티나 해군의 전력만으로는 영국 해군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이 영국 함대를 확실하게 견제하여 말비나스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지상군을 지원할 수 있어야 아르헨티나 본토로부터 800km나 떨어져 있는 말비나스의 아르헨티나 군 병력이 영국군과 맞서 이 섬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양측 모두 항공 전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변수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영국을 떠나 포클랜드로 향하는 항공모함에는 영국 함대를 지켜줄 유일한 희망 해리어 전투기들이 도열해 있었고 전장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과연 해리어 전투기는 저 머나먼 남대서양의 바다에서 미라주3와 같은 마하 2급의 아르헨티나 공군기들로부터 영국 함대와 병사들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해리어와 포클랜드 전쟁의 이야기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